오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이성은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말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감성과 이성이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늘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10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1714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1710선까지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2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장중에는 매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4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나 1분기 실적 기대로 가파르게 올랐던 IT와 자동차주에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두 업종의 대표주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각각 2%와 4% 이상 급락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오전 중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150억 원 이상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지수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510선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546억 원 정도 지수를 사담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4억 원 정도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22거래일 만에 매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491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2,500계약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유입이 되고 있지만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들이 177억 원, 외국인들이 5억 원 정도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150억 원 이상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형, 중형, 소형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1% 이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금융업종에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철강, 금속 업종도 오늘 포스코를 중심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이 현재 2.6%로 가장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10원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수출주 위주로 매도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주 관련해서 1.9% 정도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통신업종 역시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출주 위주로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장 아무래도 이슈는 환율 하락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기존의 주조주였던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가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환율 하락이 수출주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에 저평가되었던 코스피 종목 중에서 환율 하락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 운수, 장비 업종 등이 좀 수혜를 저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항공주 중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의 급등세가 또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채권단이 감자와 출자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꺾인 것으로 봐야 하는지 22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일관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앞으로 어떻게 유지가 될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봤을 때 특별한 악재는 없고요. 계속해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샀던 종목을 계속해서 사기에는 아무래도 지수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차익을 실현을 한 후에 환율 하락 수혜주 중심으로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항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공업종 이외에 또 원화 강세 수혜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호텔신라나 CJ제일제당 같은 음식료, 그다음에 뭐 여객 업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원재료 가격 하락을 통해서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원화 강세 수혜주로 항공업종과 음식료 업종을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박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저는 오늘 그 신화인터텍을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출시되고 있는 두 가지 제품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LC 필름. CLC 필름은 기존에 그 3M이 독점하고 있던 반사용 편광 필름 시장을 어느 정도는 그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매출이 1분기에는 가시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3분기 정도 돼서 매출이 가시화된다면 신화인터텍의 강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리즘 복합 필름. 프리즘 복합 필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LED TV 매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LED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 굉장히 열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게 많이 단점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프리즘 복합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매출이 2분기에 가시화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인 뭐 15,300원, 15,200원대에서는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 설정을 좀 드리자면 3분기에 매출이 가시화되면 저는 좀 높게 잡아서 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분기 매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신다면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할 종목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일단 실적이 나타날 때까지는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를 2만 원 정도 주셨는데 손절가는 얼마 정도 잡아볼까요? 예, 손절 라인은 기존에 삼성전자가 그 BW 참여를 했던 그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정도, 13,8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신화인터텍을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습니다. 현재가인 15,250원 정도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에서 800원 사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화인터텍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궁금한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를 주신 분인데요. 휴대폰 뒷번호 9842님께서 한양 ENG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은 없으세요? 아, 그러세요? 예. 네. 한양 ENG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테마주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은 경우인데 한양 ENG는 대표적으로 그 항공우주 테마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등락률이 심한데 나로 발사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요. 좋지 못한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테마주 중에서 한양 ENG는 실적이 아직은 받쳐주지 않고 최근에 그 살펴보시면은 유상증자 관련해갖고 지금 대규모 이렇게 매물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왔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뭐 1차트에서 보셨을 때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확인 후에 나로우나 항공우주 테마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코스닥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테마주는 추천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실적 우량주들은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외국인이 주도주인 IT 자동차를 팔고서 다른 주도주를 찾거나 코스닥 쪽으로 좀 움직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중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환율 하락 수혜주 중심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8598님께서 수고하십니다. 멜파스를 매수하고 싶은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주셨네요. 멜파스가 최근에 예.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매수하고 싶은 유혹을 좀 느끼긴 느끼실 텐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렇게 지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멜파스뿐만 아니라 뭐 디지텍 시스템, ELK를 비롯한 다른 터치스크린 관련주들 또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이것 또한 바닥을 찾아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바닥을 찾는다고 봤을 때는 7만 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7만 1,600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하락하신 후에 접근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터치스크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아이패드 출시나 다른 신제품 출시가 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아이패드 출시 일자에 좀 맞춰서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터치 스크린 관련주인 멜파스 지금 주가가 좀 하락 국면에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저가가 확인된 이후에 들어가 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이어갈게요. 핸드폰 뒷자리 2517님께서 종목 주셨습니다. 동진 세미캠을 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5,600원에 2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동진 세미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관한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전자재료 부분에서 매출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디스플레이용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내에서 비중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그 연료 감응형 태양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경제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이렇게 성공적으로 좀 한다면 매출이 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실 때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했고요. 1차트에서 보시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나 뭐 비중 같은 경우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기존에 박스권이었던 6,000원 정도, 6,000원 상단 부분에도 6,100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하신 후에 뭐 한 7,000원, 8,000원까지도 좀 태양전지 관련한 이슈가 부각이 좀 된다면 보유하시는 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문자 상담 받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휴대폰 뒷번호 1434님께서 문의해 주신 종목입니다. S에너지인데요. 태양광 관련주죠. 15,300원에 75%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요. 박성민 연구원님. 예, 비중이 좀 많으신 게 부담이 되는데요.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여기 12월 달에 그 삼성물산에서 39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제3자 유증 물량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삼성물산과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실제로 삼성물산이 캐나다 그 온타리오주에 0.5 기가와트 그 태양광 조성 단지를 그 건설할 계획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18,000원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14,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고요. 14,000원 부근은 지금 아주 강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85달러 부근에 와 있는데 85달러, 90달러, 95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주는 충분히 접근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4,000원에서 지지가 매우 강력히 될 것이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느 정도죠? 15,300원이요. 예, 15,300원 정도 되신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거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근데 문제라고 한다면 비중이 지금 75%나 되시는데 대체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정부 산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있는 박스권을 달피해서 2만 원 가까이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비중이 이렇게 클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주도주나 다른 그 실적 우량주에 접근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5,500원 정도 여기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 부분이 15,5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신 후에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이제 대체 에너지주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주들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S에너지 15,500원 정도의 매도를 일단 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세아 페이퍼텍인데요. 휴대폰 뒷번호 09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60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최근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아세아 페이퍼텍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세아 페이퍼텍이 얼마 전에 그 자산 재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자본 총계가 2천억 정도 되는 아세아 페이퍼텍이 시가총액은 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PBR로 따지면 0.3에서 0.4 정도일 텐데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본질 가치를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예상을 해보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일단 대주주 지분하고 아세아 페이퍼텍 자사주 지분 합치면 지금 70%가 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또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들도 접근하기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6,6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일단 5일선 지지 여부 확인하신 후에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지금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6,700원 정도 제시를 하시고요. 7,500원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5일선을 이탈을 해서 6,700원을 이탈을 해버린다면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신 후에 자산 관리나 저평가된 종목에 집중받는 시기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핸드폰 끝자리 4563님께서 동국제강을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45% 정도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동국제강이 대우건설 인수 의사를 접는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철강주 관련해서 동방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 동국제강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철강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슈가 좀 나오면서 철강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강이 많이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조선주들 오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후반으로 올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동국제강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는 철강 업체로 분류가 된 이유가 조선업종의 불황, 그리고 건설업종의 불황,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 이슈가 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좀 이슈가 되면서 저평가를 계속 받아왔는데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가 PER이 9배에서 10배 사이에 있는 걸 감안을 한다면 지금 PER 7배에서 8배 사이에 있는 동국제강 매수하시는 건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조선업황 관련해서 BDI 지수가 계속 3,500선 위에서 있고 머물고 있는데요. BDI 지수는 3,500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해 4,00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3,000원 정도의 매수하신 가격대에는 부담이 되지 않고요. 손절 라인은 박스권 하단 부분인 22,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4,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3만원 부근대에도 지금 전방위 산업이 좀 호조가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종 업종 내에서도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죠. 동국제강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 23,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지금 선에서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특히 오늘 대우건설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는 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주 흐름과 더불어서 동국제강 현재 4% 이상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한화를 43,300원에 30%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닉네임 월가의 영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월가의 영웅님께서 사신 한화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3,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43,300원이면 거의 지금 주가 수준인 60일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것 자체는 잘하셨다는 판단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일봉을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였는데요. 그 전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대한생명 이슈가 가시화되면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은 대한생명 상장한 이후에
하나가 그 확보하게 되는 유동 자금들 5천억 원 상당의 유동 자금을 어디에 쓸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4만 원대는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깨고 내려가진 않겠지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하나 측에서 좀 지금까지 확보한 재무적인 개선 사항에서 확보한 그런 그 현금들을 신성장 산업에 어떻게 사용할지가 좀 이슈가 공시가 좀 나와야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LNC나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가 자회사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실적이 1분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 측면에서 좀 5천억 원 상당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기존에 상승을 했었던 4만 5천 원, 단기적으로는 4만 5천 원, 중장기적으로는 5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최근 들어서 4월이긴 한데 일교차가 참 크잖아요. 네.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특별히 건강 좀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족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1709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71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장중에 기관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도 570억 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역시 선물 시장에서 3,000계약 넘게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510선을 내준 상황입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5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6%포인트 높은 5.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2010년 경제 전망 수정에서 작년 동기 대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상반기 6.6%, 하반기 4.0%를 기록하면서 연간 5.2%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4.6%보다 0.6%포인트 높으며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인 5%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한은은 올 1분기에 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뒤 2분기 5.8%, 하반기 4.0%로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00에서 1,800 사이일 때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39% 정도가 환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2년 6월 이후 코스피 지수 1,700과 1,800 사이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유입된 투자자금 9조 6천억 원 중 지수 1,700선에서 본전을 회복하고 빠져나간 자금이 4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볼 때 환매율은 39.3%에 이릅니다. 4조 원이 넘게 환매되는 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로 유입된 금액은 1조 429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최근 환매는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넘어섰던 작년 9월과 지난 1월보다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오전 1,111원대를 기록하며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0전 낮은 1,118원의 거래를 시작한 뒤 하락폭을 키워 1,111원 50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12일 장준 기준으로 1,097원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에 따른 달러 유입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 압력이 거세지만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를 지켜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올 들어 소비 심리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1, 4분기에 전국 50개 이마트 점포의 상품 매출량을 토대로 산출한 이마트 지수가 108.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분기 이마트 지수가 95선을 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올 들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전과 가구 등 경기 회복 여부의 가늠자인 내구재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 지수는 476개의 상품군의 분기별 소비량 변화를 따져 소비자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로 100 이상이면 소비량이 늘었다는 의미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신 세 분께 저희가 상품으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휴대폰 뒷번호 9830님께서 나의 주식 투자 징크스는 늦잠이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이죠. 8292님, 나의 주식 투자 징크스는 월요일이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징크스가 발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4920님께서는 나의 주식 투자 징크스는 마누라 바가지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이 세 분께는요, 저희가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